짜잔.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expansion work이라고 하는 게 있고 우리말 번역으로는 팽창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얘는 뭐냐면 시스템의 이제 다시 일이 들락날락 할 때 시스템의 부피 변화가 나타날 때를 그거를 팽창일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아시겠죠? 그러면 사실 저 팽창일은 연력학에서 굉장히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떤 상황의 일들이 팽창일입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팽창일들이 어떤 상황? 어디서 나타나느냐? 주로 피스톤이요. 피스톤 알죠? 피스톤 안에 기체 놓고 부피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막 푹짝푹짝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팽창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얘기하자면 3, 40분 정도 설명할 내용이 있습니다만 뭐 물리 시간에도 들어본 적이 있을 테니까 뭐 이런 종류의 일이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 팽창일에 대한 수식 표현 어떻게 되느냐? dw 라고 쓰고 바로 그 유명한 수식 마이너스 pex dv 저게 바로 팽창일을 수리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아주 유명한 수식. 그리고 이제 여기 묘한 것은 앞에 짜잔 마이너쭈 보이시죠? 마이너쭈 이거 그래서 이거 명심하시고 자 그래서 일의 종류는 첫 번째 팽창일이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두 번째는 이 비팽창일이 있다고 했었죠? 이 비팽창일을 영어로 뭐라고 썼었어요? non expansion work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이게 시스템의 부피 변화가 나타난다는 얘기, 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즉 부피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부피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부피 변화가 없는 일출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대표적으로 뭐? 대표적으로 부피 변화가 없는 일출입. 뭐 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맨날 보는 거 맨날 보온병. 보온병이요? 부피 변화 없는 보온병은 일출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비팽창일의 대표적인 예. 어떤 시스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바로 전기적인 일이요. 지금 제목이 뭡니까? 지금 제목이 일렉트로. 전기화학이잖아요. 전기화학이니까 전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열심히 준석이가 쓰고 있는 그 패드 있죠. 네. 패드에 뭐가 충전돼 있어요? 배터리. 배터리가 전기 에너지가 충전돼 있잖아요. 그
그걸로 지금 준서크가 열심히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이런저런 일을 할 때 거기 준서크에 거기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내장된 배터리가 다 소모가 되고 나면 그 패드가 뚱뚱하게 부어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자동 거기에 있는 배터리가 소모가 되건 말건 충전이건 방전이건 부피는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기적 일이야말로 대표적으로 뭐가 없는 부피 변화가 없는 일출이. 알겠죠? 뭐 이거 말고도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뭐 표면 장력에 관한 일 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정기적인 일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 비팽창일을 보통 표기할 때 어떻게 쓰냐면 WE 이렇게 많이 씁니다. WE. 여기서 이제 E라는 것에 이 아래점자 E의 이 N은 뭐 줄임말이다? 뭘 줄여 쓴 걸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일렉트릭 웍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영 틀린 건 아니에요. 뭐 굳이 일렉트릭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건 아닌데 이게 이제 보통 아래점자 E로 쓸 때 뭘 줄여 쓴 거냐면 익스트라. 익스트라가 뭐 익스트라가? 뭐 그것이 아닌 뭐 추가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아닌 추가적인이라는 거겠어요? 팽창일 말고 다른이라는 뜻으로 익스트라는 말을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비팽창일은 뭐 표기하기 나름인데 보통 관습적으로 WE 요렇게로 많이 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일 전체 표현 일 전체라는 게 바로 팽창일과 비팽창일 모두 다를 얘기하는 건데 그때 어떻게 해준다? dw라고 쓰고 자 마이너스 pex dv는 무슨 일이라고 했죠? 팽창일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때 여기에 더하기 dwe는 무슨 일이에요? 이건 비팽창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팽창을 통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비팽창을 통해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 더해진 게 전체 일반화겠죠.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연력학적으로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일을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표기 방법은 이것이다. 대신님께요? 좀 알아두세요. 준석근. 중에. 그 다음 두 번째 이. 자, 두 번째는 뭐 해볼 것이냐. 바로. 짠짠. 펀더먼셜 이쿠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쿠에이션은 수식인 것 같고 펀더먼셜은 무슨 펀더먼셜은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뭐 이런 뜻이잖아요. 중요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대학에서 사용하는 물리학 책 중에 그 Fundamentals of Physics라는 책이 있어요. Fundamentals of Physics. 그게 번역된 책이 뭐예요? 그게 바로 대학 물리학이라는 책이에요. 대학 물리학이라는 책 본 적 있죠? 네, 그거 뭐 물리 공부하는 애들 막 그거 보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원래 원서가 뭐였냐면 Fundamentals of Physics예요. 그 책이 되게 좋거든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 안에 이 책도 되게 예쁘게 돼 있고요. 안에 설명도 좋고 그다음에 연습 문제도 엄청나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내가 자기만 할 때 물리 경시한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이 다 그거 Fundamentals of Physics 그거 갖고 공부하고 했다고요. 그게 이제 어디 교재냐면 서울대 이제 그 일반 물리 있잖아요. 서울대 가시면 그 일반 물리학 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반 물리학이 기본적인 교재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에서 쓰는 일반 물리학 교재인데 그게 이제 수년 동안 쓰다가 서울대 등등에서 여러 대학 교수들이 번역을 해가지고 새롭게 편찬한 게 그게 그 유명한 대학 물리학이라고 하는 책이야. 그래서 그 대학 물리학 책의 원래는 Fundamentals of Physics인데 그게 아무래도 그 물리를 모두가 좋아해 물리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 물리 싫어하는 사람도 많잖아. 그러면 서울대에서도 그 물리학과 아니어도 그 일반 물리는 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화학과도 다 물리학은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물리학 들어야 되는데 물리 싫어하는 애들이 그 책을 좋아했겠어, 싫어했겠어? 싫어했겠지. 물리 싫어하니까 그 책도 싫어했겠지. 그래서 물리 싫어하는 애들이 그 Fundamentals of Physics를 뭐라고 불러서냐면 Fundamentals of Physics라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물리는 물린다. 하여튼 뭐 그런 뜻으로 썼던 말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 펀더먼셜. 그럼 이거는 중요한 수식이겠어요? 아니 중요한 수식이겠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수식이겠죠. 어디서? 연력학. 즉 연력학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수식입니다. 아시겠죠? 원래 4가지거든요. 4개인데 우리 커리큘럼상은 3개만 알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대학 수준에서 연력학, 화학 연력학, 그러니까 물리 연력학은 사실은 굉장히 수학적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이제 물리학과 가서 수리 물리 배우셔야 되고요. 화학 연력학 수준에서는 3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냐? 첫 번째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 찾았어요? 자, 그럼 연력학 제1법칙 가장 기초적인 수식이 뭐죠? 자, 연력학 제1법칙의 가장 기본 수식은 E는 Q 플러스 W 맞나요? 네. 자, 여기 이제 내가 E라고 쓴 것 보통 책마다 다른데 U라고 쓰는 책들도 있죠. 네. 무슨 에너지? 그 위치 저 역학적 에너지. 내부 에너지. 무슨 에너지요? 역학적 에너지 말고 내부 에너지 하겠죠. 역학적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의 일부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부 에너지하고 역학적 에너지는 약간 다릅니다. 역학적 에너지에 좀 다른 것들이 추가된 것들을 내부 에너지라고 해요. 자, 어쨌건 그 내부 에너지가 누구와 누구의 합으로 표현된다는 게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누구와 누구예요? 누구와 누구? 얘는 열, 얘는 일. 그래서 일에다가 열 더하는 게 내부 에너지다. 그게 그 유명한 연력학 제1법칙이죠.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자, 그러면 이때 저 수식에서 요 열량 변화 표현 보이세요? 이 열량 변화 표현 DQ의 정의가 뭐죠? NCDT. 연력학 제1법칙에서 저 열량 변화 표현의 정의. 방금 준석이가 NCDT라고 얘기했어요. 오! 바로 비열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 맞아요. 잘했어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제 이 연력학적인 열량 표현 NCDT. 오, 좋아요. 좋은데 이 열량에 또 다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다? DQ T분의 DS입니다. 네. 아니야. 잠시만. 바보 아니야? TDS가 있습니다. TDS. 바로 S가 무슨 함수죠? S가 바로 그 유명한 엔트로피라는 함수죠. 엔트로피. 그래서 열량 표현은 저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정의된 수식이라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없어요? 증명할 수 없고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열량을 NCDT로 쓰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식을 쓸 때는 하나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 바로 REV. REV가 뭐죠? REV. REV. 바로 가역 조건일 때입니다. 가역 조건에서는 열량 변화를 TDS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3 가역 조건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가역 조건은 이 상황입니다. 바로 내 외부의 압력이 언제나 같은 변화 조건을 가역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가역 조건이 뭐라고요? 내 외부의 압력이 언제나 같은 조건을 가역 조건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러한 조건에서는 열량 변화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직접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PEX는 누구의 압력이죠? 외부 압력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P는 누구의 압력이죠? 이건 바로 시스템 내부 압력이죠. 그게 언제나 계속 같은 조건이 바로 뭐다? 가역 조건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4. 내부 에너지의 미시 변화. 자, 내부 에너지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E는 Q 더하기 W라고 했죠. E는 Q 더하기 W인데 그 내부 에너지의 미시 변화 DE라고 써보자 이런 말이죠. 맞습니까? 네. 그럼 DE는 뭐다? 열에다가 2를 더한 거니까 열량도 미시 변화, 1도 미시 변화. 맞습니까? 네. 이때 요걸 뭐로 쓸 수 있다고 했죠? 마이너스 PDV. 바로 마이너스 PEXDV 더하기 DWE로 쓸 수 있다고 했었죠? 보이세요? 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1의 변화량은 자, PEX니까 이거 내부 압력이에요? 외부 압력이에요? 외부 압력이죠. 외부 압력에 dV 더하기 자, DWE는 무슨 일이에요? 비팽창. 얘는 비팽창일이죠.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에서 미시 내부 에너지 변화에 대한 1변화를 이렇게 바꾼 거야. 됐습니까? 이때 여기에다가 어떤 조건을 걸 거냐? 가역 조건이라고 걸어보자. 가역 조건. 가역 조건이라고 걸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여기에 있는 DQ 있죠. 네. 이게 어떻게 바뀐다? 가역 조건에서는 TDS. 바로 TDS로 바뀌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PEX가 뭐로 바뀌죠? P. 바로 내부 압력으로 바뀐다 이런 말이죠. 빨간색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뀐 거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미시 변화는 자, 원래 이게 정이고 1 자리에다가 팽창일, 비팽창일 넣고 다시 가역 조건이라고 걸어주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얘는 여기 있는 내부 에너지, 외부 압력을 내부 압력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미시 변화가 가역 조건에서는 이 수식인데 놀라운 것은 이 표현은 비가역 조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유도가 됐어요? 가역 조건이라고 유도가 됐잖아요. 그럼 이 수식은 어떤 조건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가역에 적용되는 게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묘하게도 이 수식은 비가역에 적용해도 정확합니다. 이상하죠? 가역이라고 가정했는데 비가역에도 써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바로 봐. 여기에 있는 내부 에너지는 무슨 함수? 상태 함수인 겁니다. 가역으로 움직였건 비가역으로 움직였건 처음하고 나중에 상태만 같으면 변화율은 같다 다르다? 변화량은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역이라고 가정을 해서 수식이 변형이 돼도 이게 비가역이어도 이게 그대로 이 값이 그대로 적용이 돼. 이 전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내부 에너지가 뭐기 때문에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과 관련된 이 펀더먼셜 이쿠에이션 이라고 하는 게 뭐냐? DE는 TDS 빼기 PDV DWE 이걸 펀더먼셜 이쿠에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쟤는 가역에만 쓰일 수 있어요? 비가역에만 쓰일 수 있어요? 저 수식은 언제 쓰여요? 저거는 가역 아니죠. 저건 가역이랑 비가역. 저 수식은 가역, 비가역 어디나 쓰인다는 얘기는 항상 쓰일 수 있다는 얘기죠. 언제나 만족하는 수식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언제나.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펀더먼털이라고 한 거예요. 뭔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대학교에서 화학과에서 물리화학 수업하면 물리화학 수업도 연력학을 하면 저 수식을 막 달달달 외우고 그런다고. 알겠죠?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네, 준다. 해줄게요. A. 이 혹시 이런 말 들어보았나? 엔탈피요. 네. 엔탈피. 자, 엔탈피. 기본 표현 뭡니까? 혹은 정의. 엔탈피의 정의가 뭡니까? T 플러스 PV. 정답! 준석구 대단한데요. 기억을 다 해주고. 자, 엔탈피의 기본 표현은 수학적 정의가 바로 H로 쓰고 E 플러스 PV. 됐습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E는 뭐죠? 내부 에너지. P는? 압력. 무슨 압력? 시스템. 시스템의 내부 압력입니다. V는 부피고요. 그래서 이 엔탈피에 대한 미시 변화 표현 DH는 바로 DE DPV. 자, 이렇게 쓰는 거 맞죠? 네. 그럼 여기서 이만큼이 뭡니까? TDS 마이너스.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대로 넣어. 그러면 TDS 마이너스 PDV DWE.
자, 그다음 얘는 고배 미분이죠. 네. 고배 미분은 PDV, VDP. 됐죠? 그러면 예쁘게 없어지는 부분이 있죠. PDV가 없어. 이거하고 없어지겠지. 그럼 뭐가 남는다? TDS 더하기 VDP DWE.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엔탈피의 뭐다? 펀더먼셜 이쿠에이션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이 소식은 네. 가역일 때 적용되나요? 둘 다 항상 적용돼요. 가역, 비가역 다 적용이 되죠. 모든 연력학 과정에서 항상 적용됩니다.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엔탈피와 관련된 펀더먼셜 이쿠에이션은 TDS 더하기 VDP DWE. 됐죠? 썼어요? 네. 이제 썼죠?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과 엔탈피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네. 자, 요거만 하고 갑시다. 3. 깁스 에너지. 기본 표현은 어떻게 돼요? KLN 깁스 에너지의 가장 기본 수식. 우선 G라고 쓰는 건 알겠죠? H 빼기 TS입니다. 이게 깁스 에너지의 가장 기본 수식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미시변화 표현이 있어야 되겠죠? 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DG 하면 되죠, 그렇죠? 네. DG는 각각의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각각의 변화량을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네. 이때 이거 알려져 있나요? 네. 여기 있네.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TDS 더하기 PDV DWE. 그 다음 고배 미분이죠? 네. 고배 미분은 마이너스 TDS 마이너스 SDT. 그럼 여기에서 뭐가 소거되는 게 있죠? TDS가 사라져. 바로 얘하고 얘가 사라진다 이런 말이요. 그러면 아이쿠 뭐만 남습니까? 깁스 에너지 표현은 VDP 마이너스 SDT DWE. 맞습니까? 네. 이게 바로 깁스 에너지 변화의 뭐라고요? 깁스 에너지 변화의 미시적. 펀더먼셜 이쿠에이션입니다. 알겠죠? 네. 이 수식은 가역일 때 적용됩니까? 비가역일 때 적용됩니까? 항상 적용됩니다. always 적용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수식을 가지고 뭐랑 연결시키느냐? 전기화학 반응이랑 연결시켜서 우리가 알아내고 싶은 레른스트 이쿠에이션이랑 연결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연력학 배울 때 그 배우는 한 학기 동안 이런 수식들 다 외우거든요. 다 외우는데 이런 수식들 중 제일 중요한 수식이 이겁니다. 알겠죠, 이거?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이 수식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시마이 데스.